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시인이자 동화작가, 자녀교육 전문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행복나눔 수행공동체 서울 파리사 선원을 개원했는데요. 승한 스님을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파리사 선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사부대 중에 자발적인 수행 도량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예, 좀 특이하죠. 예, 왜 파리사 선원입니까? 예. 웃으면서도 좀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파리사 선언하니까 어떤 분들은 파리 바게트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파리 사람 말은 빨리인데요. 뭐 그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사용하셨던 언어가 빨리어거든요. 근데 파리 사람 말은 빨리어입니다. 빨리어인데 스펠링으로 말하면 PARISA. 그래서 파리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첫째, 파리라는 말 속에는 파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round, 즉 둥글다는 뜻이거든요. 둥글다. 그다음에 SA 사는 영어로 sit, 앉다. 지난 7월에 개원하셨죠? 예, 예. 그런데 그 전에는 북한산 예, 예. 중흥사에 계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예. 거기서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뭐 중흥사를 제가 가게 된 동기는 제가 불광 잠실사 해주 스님인 그 지용 큰 스님께서 거기를 가서 좀 관리도 좀 하고 네. 이렇게 좀 해라 해서 올라가서 있게 됐었는데요. 중흥사를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중흥사가 북한산에서는 북한산을 상박산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그 중심 도량이었습니다. 네. 중흥사에서 노족사나 지금 있는 그 밑에 진국사나 공룡사 이런 걸 다 그 관리했던 그 본사인데요. 사실은 거기가 호국 도량이라고 이름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옛날 그 팔도 도총섭이라고 말하자면 승군 사령관, 네. 모든 전국의 승군 사령관이 주둔했던 그런 곳입니다. 호국도량인 그런 중흥사에서 이제 오래 계셨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파리사 선원을 이렇게 개원하고 또 무료 합동 천도제도 지내셨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지난 7월 20일 날 우리 파리사 선원이 정식 이제 개원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우리 이제 사부 대중 불자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절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사실 그 불자님들이 시주도 해주고 보시를 해줌으로써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받는 입장인데 주로 그러면 우리 계속 받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무엇인가 신도나 불자님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다 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사실은 그 천도제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낸 분도 있고 뭐 형편이 안 돼서 네. 또 몰라서 못 지낸 분도 있고 또 형평상 못 지낸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그 스님들을 이렇게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그 모든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돌려드린 회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무료 합동 천도제를 기획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왜 연말에 하게 됐냐면은 기왕이면은 그 천도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조상님들의 극락왕성을 비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정화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어떤 그 재앙이나 이런 것 없이 선의 병을 닦아서 잘 산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근데 저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스님께서는 또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법도 내놓으시고 그러셨어요. 또 스님의 자녀 수업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자식도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농사 중에 제일로 큰 농사가 사실은 자식 농사거든요. 근데 자식은 바로 부모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자식이 자신의 모습인데 자식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면은 화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한테 막 어떤 기대를 갖고 그것은 결국은 탐심이거든요. 자식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고 자식을 바로 보면은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바로 마음이 닦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성공의 비결을 제가 딱 3가지를 꼽는데요. 자기가 보는 눈을 바르게 해라. 또 하나는 자기가 보이는 모습. 네. 자기가 보기도 잘 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모습이 또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해야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잘 나누고 겨루는 것인데 첫 번째 보는 눈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부처이면 상대도 부처로 보이지만은 자기 마음이 돼지면 상대방도 돼지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예, 무학대사의 말씀이시죠. 예, 무학대사의 말씀이죠. 예. 또 이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이라는 책도 쓰셨죠. 예. 예, 산사기행이 나를 치유하게 됩니까? 저는 산사기행을 통해서 굉장히 그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앓이가 심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또 좀 방랑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어떤 정신적인 또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그런 그 순례를 통해서 절에 가면은 많은 것을 저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걷는 과정에서부터 주로 만행을 했는데 걷는 과정도 하나의 수행이었고 절에 가면 저 전생, 현생, 미래생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왜 잘못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연필로 적지 않아도 자연히 눈에 들어와요. 네. 요즘 그 명상 열풍이 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고 있고요. 또 그 명상 열풍과 부응해서 우리 불교에서도 명상 포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죠? 결국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실 때도 그것을 최상의 행복경이라고 그러는데 최상의 행복으로 도달하는 것이 정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하지 않으면 저는 삶의 행복, 최상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도 행복 학교를 열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세월호 사건 등을 보면서 가장 또 크게 느꼈던 것이 부처님은 사실 불교는 거대한 사회혁명, 사회 변혁을 추구했던 것이거든요. 네. 부처님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또 거기 하나 더해서 불가촉 천민까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 말은 곧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노비를 없애자는 말과 똑같거든요. 네. 그 말을 했을 때 조선시대에서 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족을 당할 정도였죠. 그렇죠. 근데 그 부처님 시대 2500년 전에 그 험악한 전제 군주 시대에 사성제도를 없애자, 카스트제를 없애자고 부르짖으시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내란죄고 전복죄잖아요. 예. 그것을 당당히 부처님께는 부르짖었거든요. 그것이 사회 변혁 운동이고 불교 참 모습이고 불교 역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교는 그러지가 않아요. 죽어있는 불교거든요. 누가 몇몇 스님들께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변혁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러지 못하고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절을 잘 할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세속적으로 흘러간 돈도 많이 우리가 반성할 점이잖아요. 근데 불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처럼 그런 사회적인 역할, 불교 역동성을 굉장히 좀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들이 네. 스스로 수행자들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산 중사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고 또 7월에는 파리사 선언을 개원하시고 스님 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하고 싶으신 일이 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뭐 우선은 지금 현재 그 동아일보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번에는 청소년 문제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올 연말까지 원결을 넘기기로 했는데 아마 내년 초쯤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쯤 책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나를 치유하는 산사 기행에 의해서 2탄으로 바닷가 그 절을 돌면서 지금 취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월감 불광하고 맺어가지고
지금 부산까지 내려가서 저기 원래 그 목적이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남한 최북단에 있는 낙산산 홍련암부터 쭉 시작해서 남해안을 동해안과 남해안을 거쳐서 서해안 쪽 쭉 올라가서 강화도 보문사에서 딱 끝나는 코스인데 이제 1년 코스를 잡고 했는데 좀 게으르다 보니까 부산에서 멈췄어요. 부산 해동연공사에서 내년에는 그거를 마무리해서 최고로 펴낼 계획이고요.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은 대안학교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불교 방송에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아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계종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가 또다시 한국 불교의 대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출가자는 수행과 교화에만 힘쓰는 승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B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